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시즌2 천원석의 횡설수설 네 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천원석의 횡설수설은 LQ를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LQ는 로우 퀄리티, 수준 낮은 방송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봄은 고양이로다. 이창희.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요히 다무른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 졸음이 떠돌아라.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방금 읽어드린 시는 대구 출신의 이장희란 시인이 쓴 1924년도 작품입니다. 약 100년 전에 쓰여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쓰여진 시라 할 정도로 상당히 감각적인 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고양이라는 대상을 봄과 대응시키며 느껴지는 감각을 절묘하게 표현한 시로 시인의 관찰력과 분석력이 돋보이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양이는 옛날부터 저승과 이승을 건너다니는 동물로 다소 주술화하고 신비화했던 동물이었지요. 고양이를 뜻하는 묘자는 한문이 약간 틀린데 수코양이를 낙묘, 암코양이를 여묘, 바둑무늬의 얼룩 고양이를 화묘, 검은 고양이를 표화묘 등으로 미화하여 부르기도 했습니다. 고양이는 약 5,000년 전 기원 전에 아프리카 리비아 지방의 야생 고양이가 고대 이집트인에 의해 순화돼서 사육돼 가지고 점차 세계 각지로 퍼졌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는 대체로 10세기 이전에 중국과 내양하는 과정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리 옛날 조상들은 짐승들 가운데 소를 양성, 고양이를 음성 등으로 파악하였는데요. 생리적으로 고양이의 눈동자는 어두운 밤에 달처럼 둥글게 되고 밝은 낮에는 가늘어집니다. 따라서 밤과 달은 음으로 보았고 야행성인 고양이도 음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성도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은 음험하고 앙칼진 것으로 대변되는 고양이의 기질을 여인과 동질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속에 음침한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는 유들유들한 행실을 일컬어 묘유라고 하였고 여인의 부드럽고 달콤한 음성, 즉 미성을 묘무성이라 하였고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 특히 묘령의 아가씨라고 그렇게 칭했었죠. 현대에도 많은 고양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고양이의 이 도도한 것 때문에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을 특별히 집사라고 보통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개가 사람한테 충성한다면 외려 사람이 고양이한테 충성하는 것을 일컫는 말일 텐데요. 한편 고양이가 많아지면서 길거리에는 또 길고양이들이 생겨났고 이 길고양이를 두고 먹이를 주는 것과 길고양이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팽팽하게 또 붙어서 가끔 가다가 또 다툼도 나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스튜디오에는 이 길고양이에 대한 특별히 길고양이의 집사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한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리필터가 부릅니다. 낭만 고양이.
네, 말씀드린 대로 스튜디오에는 우리 길고양이 집사님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직접 모시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본인 소개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성영이라고 하고요. 전국 동물사랑보호협회라는 비영리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들 챙기고 있고, 남들은 저한테 뭐 길고양이 아빠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죠. 동물 중에 특히 길고양이 지킴이 이성영이라고 합니다. 네, 길고양이 지킴이 동물사랑협회요? 전국 동물사랑보호협회입니다. 전국 동물사랑보호협회. 네. 아, 이게 뭐 사단법인가요? 아니요, 비영리 임의단체로 있고요. 네. 지금 저희 단체에서 하는 일은 그 전국의 길고양이들 밥을 줘라 마라 뭐 알다시피 이렇게 많이 분쟁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민원을 받아서 아파트면 또 입대희 대표들하고 또 공원 같은 데는 공무원분들하고 협의해서 길고양이 밥자리를 보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국 동물보호협회니까 모든 동물이 다 들어갈 텐데 특별히 그렇죠. 이제 그 중에 고양이에 지금 더 집중이 되시는 모양이세요? 네, 저는 그 여러 동물이 있지만 저희 단체는 길고양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대상으로만. 길고양이 대상으로. 예. 자, 우선 뭐 하나씩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고양이를 원래 좋아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원래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고양이랑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네, 저는 예전에는 고양이들 우는 소리나 뭐 그런 소리가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네. 좀 피해 다녔고, 그러다가 제가 97년도에 안산으로 이사를 와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12월 말에 보니까 그 마트 옆에 고양이가 한 마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서 날도 춥고 해서 간식을 사서 마트에서 먹이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줄을 하고 있어요. 빨간 목줄을. 아, 그건 길고양이는 아니고 그냥. 네, 누군가 잃어버렸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애를 한번 구조해서 주인을 찾아줘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 데리고 왔어요. 집으로 어떻게 구조를 해서 네. 데리고 와서 다음 날 이틀 정도를 아파트 방송을 하루에 몇 차례 했는데 주인이 나오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동물병원에 혹시 뭐 건강 상태는 어떤가 해서 갔더니 검사를 끝나고 나서 수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림프암 말기다. 아, 그래서 이 아이는 짧으면 15일, 길면 한 달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버려진 거네, 그러면. 네,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치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아무래도 버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안락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락사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 그런 편이라 그래서 그러면 주인한테 버림도 받은 아이인데 제가 데리고 와서 잘못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제가 품어주겠습니다 하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품어주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저랑 6년을 같이 함께 살았어요. 별다른 치료를 안 했는데 6년을 살았어요. 네네. 병원에 가보면 암은 그대로 있는데 어. 그 세포가 활동성이 아니고 비활동성으로 바뀌어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때 이제 고양이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됐죠. 사람이나 고양이나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니까 병도 이겨내고. 그래서 이 모야라는 아이거든요. 보야. 모야. 처음에 그 고양이를 보고 너 뭐야? 너 뭐야? 이러다가 네. 이제 모야가 됐는데 이 아이를 구조하고 나서 이상하게 제 눈에 그때부터 아픈 아이들, 다친 아이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고양이만 눈에 보이시게 됐네. 네, 그래서 남들 눈에 안 보이고 남들 귀에 안 들리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게 되고 다친 아이들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된 게 지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특별한 인연으로 고양이랑 계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아니, 이게 돌보는 건 돌보는 거고, 네. 그게 이제 다른 고양이들까지 관심이 이어졌을 때, 이게 주변 사람들 반응도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가족들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주변인들 반응은 좀 이해 못하겠다는 그런.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원곡동에서 병원 쪽에 근무를 해서 예. 좀 수입이 좀 괜찮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픈 아이들, 다친 아이들 병원에 바로 데리고 가서 치료하고 뭐 한 달에 적게는 200, 300, 많게는 뭐 한 1,000만 원 이상을 쓴 적도 있는데 와. 뭐 그 당시에는 제가 벌이가 괜찮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안 갔고 또 뭐 아이들 다친 아이들을 보고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픈 아이들을 보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우리 가족들이 뭐 저는 이제 혼자 사니까 혼자 아이들 돌보기 때문에 뭐 크게 저는
상관이 없는데 저희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좀 반응이 안 좋죠.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뭐 명절에도 집에 못 가게 되고, 뭐, 걔네들 밥 줘야 되니까. 네, 대소사에도 못 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좀 가족들이 좀 싫어하시죠. 아, 그때는 걔네들을 집으로 와서 키웠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키웠어요? 네, 아픈 아이들, 다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구조해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한 후에 제가 집에 데리고 와서 집에서 케어를 하게 됐죠. 가장 많이 케어할 때는 몇 마리까지 케어가 되셨어요? 100마리 정도 케어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요? 네네. 한 번에? 네네. 최고 많았을 때. 아, 걔네들은 어떻게 100마리를, 집이 아파트 아니셨나요? 뭐 아파트였고요. 그 당시에는 뭐 제 집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아니었죠. 아니, 아파트 애들을 뭐 캐리지에 넣어서 보관한 것도 아니고 풀어놨을 거 아니에요? 네, 풀어놓고 아픈 아이들은 또 철장에 넣어놓고 그래서 치료해주고 하면서 케어를 했죠. 와, 그 100마리가 네. 뿜어내는 그 털과 분뇨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뭐 아침에 뭐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한 3시간 정도 청소하고 아이들 챙기고 출근하고 또 그때는 이제 제가 출퇴근할 때는 한 50마리 정도 됐었고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고양이들만 돌보고 있고 뭐 알바를 하면서 고양이 돌보고 있는데 고양이들하고 같이 자죠. 제가 이제 그 고양이들한테 좀 얹혀 사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지금. 아니, 고양이가 그러면 그 앞뒤나 이쪽을 집에서 다른 옆집에서도 얘기가 나왔을 텐데 얘기 안 나왔어요? 고양이는 생각보다 좀 깨끗한 동물이에요. 아, 그렇긴 한데. 그래서 뭐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 더 신경을 많이 써야죠. 더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독하고 뭐 방향제도 물론 이제 사용을 하고 하면서 최대한 옆집이나 뭐 주변 분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옆집이나 우리 같은 단지 사람들은 뭐라고 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최대 100마리, 그래도 한 50마리 정도 됐을 때 네. 그러면서 걔네들이 또 하나하나씩 또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지개 다리 건넌 아이들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그 애네들도 입양도 보내고 하셨나요? 네, 입양도 보냈고요. 근데 입양을 처음에 고양이를 잘 모를 때는 사실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보냈어요, 바로. 네. 근데 나중에 아이들이 연락이 안 돼요. 아이들이 잘 있는지, 잘 지냈는지 사진 좀 보여달라 하면은 아이들이 죽었다. 뭐 문을 열어놨는데 나가버렸다. 네, 나가버렸다. 이런 얘기가 듣고 그러면서 이제 입양 보내는 것도 더 신중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뭐 지인분들 아니면 같은 아파트 단지나 제가 다니는 동물병원 수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 위주로 길고양이들을 입양 보내고 있죠. 네. 자, 길고양이를 집으로 데리고 오실 때 그냥 무조건 눈에 띄는 모든 고양이 다 데리고 오시는지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신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는 건강한 아이들은 데리고 오지 않고요. 일단 다친 아이들, 또 아픈 아이들. 저희가 이제 그 길고양이 밥을 주다 보니까 뭐 구내염이 심해서 침을 많이 흘리거나 그래서 음식을 못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아이들 또 교통사고, 로드킬 나서 다친 아이들. 그래서 저는 좀 다친 아이들, 아픈 아이들 위주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부러 이렇게 아픈 애들을 찾으러 다니세요? 아니면 그냥 지나다니다가 눈에 보이는 애들을 데리고 오는 편이세요? 찾으러 다니진 않고요. 예, 제 눈에 이상하게 띄더라고요. 네,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되죠. 그게 언제쯤 있었죠?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저는 2017년에 첫 고양이하고 인연이 된 거죠. 그 전에는 강아지 2마리만 돌보고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강아지랑은 인연을 안 맺으시고. 지금도 강아지 2마리는 같이 있어요. 지금 13년, 12년 된 강아지들. 그 아이들도 아파트에서 누가 이사 가면서 버리고 간 아이들. 네. 근데 고양이 강아지 잘 지내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강아지 배우에서 고양이가 들어있고. 그 강아지가 고양이화 된 건가요? 고양이가 강아지화 된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강아지가 고양이가 좀 낫지 않나 싶더라고요. 예. 아니, 제가 상상 이상이라 지금 제가. 네, 저한테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사실 놀라시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한다는 거를. 상상하기 좀 힘든 그런 그러니까 아이들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방송에서 물론 연락은 왔었죠. 몇 번 네. 연락 오고 했는데 그 고양이 아이들이 민감해요, 좀. 민감하다 보니까 뭐 촬영을 한다든가 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면 병이 걸리거나 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스트레스 제가, 때문에. 예, 정중하게 또 사양을 했습니다. 네. 그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사실 뭐 처음에는 모야를 만났을 때는 주인을 찾아주자 하는 그냥 가벼운 마음이었고 고양이에 대해서 사실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고양이가 뭘 먹어야 되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고 아무것도 몰랐죠.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인연이 되면서 그 친구를 데리고 한 3개월 후서부터 저희 아파트 단지에 또 그 트럭에 네. 꼬리가 밟혀서 꼬리가 다 그 벗겨진 아이가 어. 쓰러져 있더라고요. 피를 흘리면서. 예.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면서 나름대로 이제 뭐 인터넷에 공부도 했고 고양이의 특성에 대해서 고양이에 대해서 알게 되고 처음에는 사실 어떤 마음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데리고 왔는데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도 알게 되고 아이들이 또 안쓰러운 마음이나 안쓰러운 모습을 많이 보면서 그 고양이들도 사람들이 키우다 버린 아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한테 버림받은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을 책임지는 것 또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책임감이 조금씩 들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아니, 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들어가고 시간 뺏기고 그럼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하고 좀 회의를 할까 후회를 할까 뭐 이런 경우는 없으셨어요? 후회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내가 이 고양이들하고 인연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네. 후회를 해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아픈 아이들 치료해주고 다친 아이들 치료해주면서 건강해지면서 또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삶에 또 기쁨을 느끼게 되고요. 또 살아가는 이유를 또 찾은 것 같고요. 그 전에 몰랐던 이런 또 동물들에 대한 사랑, 동물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후회는 하지 않죠. 그렇지만 한 번씩 내가 얘네들 못 만났을 때 기존적으로 살아갔으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죠. 언제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지금은 뭐 죽기 전까지는 하려고 마음 먹고요. 그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마리 정도? 집에서? 지금은 82마리요. 정확히 82마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 산 녀석은 몇 살 정도 되나요? 지금 제가 뭐 저희 집에서 번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이를 정확히 알진 못해요. 근데 이제 제가 구조하면서 기존에 다른 분들이 밥을 주셨던 아이도 있고 네.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인천에 잠깐 10개월 살다가 왔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심하게 아파서 제가 구조를 해서 작년에 이제 하늘나라에 갔는데 이 친구 그 전에 밥을 주셨던 분이 한 12년 정도 밥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정도를 못 봤대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눈에 띄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한 16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오래 살았네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쉼터에 있는 친구는 11살짜리가 가장 나이가 많고요. 나머지는 뭐 8살 이상, 대부분 좀 노묘가 많아요. 나이 네. 많은 친구들이 대부분이죠. 아니, 방금 쉼터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 따로 공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대기, 뭐 아파트에서 예, 제가 길고양이를 돌보는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따로 공간이 있어서, 네네,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아파트 내에, 네네. 그럼 그 비용도 이제 뭐 다 되실 거고, 네, 비용도 제가 해야 되고 또 후원을 해주시는 또 그 감사한 분들도 계시고요. 네. 아파트 내에 그런 공간 만들기가 입주민들이 이렇게 쉽게 허락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더 노력해서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청소를 그만큼 더 많이 하면서 최대한 입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지금도 옆집에 계신 분들도 제가 고양이 키우고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그럼 모든 고양이 전부 다 중성화 수술을 다 시키나요? 네, 중성화 수술은 무조건 필수죠. 필수로. 네, 그렇지 않으면 또 가정 내에서 쉼터 내에서 계속 번식이 되니까. 번식도 번식이고 애들 발정기 됐을 때 그 내는 소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성화는 집사들이면은 중성화는 강아지든 고양이든 필수죠. 아니, 저도 키우고는 있는데, 그러시구나. 예, 저도 집에, 뭐 저는 제가 키운다기보다도 아들 녀석이 고양이 한 마리 들여오고, 개 한 마리 들여오고, 그 다음에 개구리 들여오고, 도마뱀 들여오고, 뭐 하여튼 집에 파충류, 양서류 다, 조류까지 다 있어요. 근데 저희 가족은 그 중성화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회의적이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한번 태어났으면 그래도 자기
자손은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상당히 그 회의적이었고 왜 쟤네들을 왜 수술을 시켜서 사람 임의대로 네. 그렇게 아이들한테 학대를 하지? 뭐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요. 네, 네.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처음에 이제 강아지 2마리를 제가 구조해서 돌보게 됐는데 중성화가 그 동물 학대가 아니고 우리 강아지 고양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암컷 고양이 같은 경우 중성화 수술 안 됐을 때 오는 질병이 있어요. 아. 자궁축농증이라든가 뭐 그 자궁 쪽에서 오는 질병들이 많고요. 또 그 말씀하신 대로 발정기 때 울잖아요. 네. 그게 아이들한테 상당한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해야 아이들이 질병 없이 자기 명대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더라고요. 네. 중성화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중성화를 어렸을 때 이제 시켰는데 한번 중성화 시켰다가 이놈이 중성화가 터지는 바람에 재수를 수술하는 바람에 네. 돈도 꽤 깨졌죠. 상상 이상이라. 그럼 거기 예를 들어서 아파트 뭐 아이들이 고양이 네. 보고 싶다 하면 이렇게 열어주거나 이러진 못하겠네요. 그러진 않고요. 저는 뭐 봉사 그 전에 이제 그 제가 재개발단지 아파트에 잠깐 살 때는 다들 이사를 나가시고 하니까 그 제가 마지막에 그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왔거든요. 네. 그럴 때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부실 아파트니까 네, 네. 좀 관리가 안 돼도. 그래서 그때는 뭐 주변 분들이 와서 보시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청소도 해주시고 했는데 고양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너무 예민한 그렇죠. 아이들이다 보니까 봉사를 왔다 가시면 또 그렇다고 뭐 그분들이 청소하시고 하는데 한두 분 오시는 거 아니고 떠드시고 뭐 당연히 그렇게 이제 되는데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 다음부터는 제가 힘들어도 그냥 제 스스로 청소하고 소독하고 제가 혼자 하게끔 되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 그러면 지금 80여 마리를 키우시는데 월 얼마나 정도나 들어가요 비용이? 뭐 아픈 아이들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아픈 아이들 병원도 가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뭐 병원비는 빼고 그냥 관리하는데 먹이 주고 뭐 청소하고. 뭐 사료하고 간식 주고 그러면 한 달에 한 4,500원 들어가지 않을까요? 최소? 부자시구나.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알바해서 알바 비용 받고 뭐 또 일이 있으면 일 좀 하고 해서 벌어서 아이들한테 다 들어가는 거죠. 아니 이제 그럼 이 단계에서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네. 아니,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 거예요? 주업이? 아니요, 지금은 제가 그냥 길고양이만 돌보고 있어요. 지금은 직업이 없고요. 병원 할 때 또 병원 그때 좀 돈을 사실 좀 벌어놔서 의사셨던 것인가요? 뭐 그쪽으로? 아니고요. 뭐 그냥 네네. 병원을 좀 같이 동업을 했고요. 그때 좀 벌어놓은 돈이 있어서 버티고다가 사실 코로나 때 문을 닫고 나서는 뭐 계속 그 돈이 남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알바해서 아이들 뭐 간식이나 사료를 구매할 때도 많이 있고요. 또 그 주변에 아시는 분들 또 뭐 SNS에서 저희 사연을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 또 후원도 해주시고요. 해서 뭐 억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부터 좀 약간 이렇게 이해 상상을 뛰어넘는 상태에 계셔서 일반 분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는 좀 아주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받아들이기에는. 그렇죠. 일반적인 분들이 보셨을 때 이해를 하시기는 쉽지 않겠죠. 네, 전생에 고양이한테 무슨 원수진 일이 있으셔가지고 그 갑지불을 하시는 건가? 지금. 제가 어려서부터 예. 뭐 강원도에 살았지만 어디 지역이든 고양이가 있잖아요. 네네. 사실 고양이 울음소리가 막 귀신 소리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막 돌을 집어던지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죽어가는 고양이가 있거나 걔네들한테 관심조차 안 줬죠. 그리고 누가 밥을 주는 거에 관심 없었고 아마 그런 쪽에서 제가 뭐 너무 아이들한테 또 강아지 뽀뽀하시는 분들 이해를 못했거든요. 미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제 아이들의 관심이 없고 막 했던 게 아이들한테 이제 빚을 좀 갚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고양이마다 전부 다 이름을 져주시나요? 네, 이름 줘야죠. 이름을 불러줘야 되니까 다 이름이 있죠. 저희 핸드폰에 아이들 이름이 다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으세요? 뭐 간혹 헷갈릴 때 있는데 뭐 또
뭐 헷갈려도 또 애들이 알아서 잘 찾아오더라고요. 예. 그럼 먹이를 줄 때는 애들이 막 반응 보이겠네요, 막. 그렇죠. 제가 이제 뭐 아이들 간식을 줄 때 캔을 따거나 아니면 뭐 습식 파우치 같은 걸 뜯기 전에 벌써 제가 주방으로 가면 아이들이 뭐 난리가 나죠. 이제 주방으로 몰려오는 아이들이 한 10마리, 한 20마리 되고 또 각 방 안에 있는 아이들이 난리가 나죠. 빨리 달라고. 아니, 지들끼리도 영터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막 싸우고. 근데 저희 아이들은 좀 착해요. 그런 건 없고, 한두 놈이 좀 아이들 괴롭히는 애들이 있긴 있는데, 또 그 중에 좀 힘 센 아이가 착한 아이가 있는데, 걔가 와서 말려요, 못하게. 그리고 뭐 해코지 하는 애를 와서 막 물어요, 못하게. 그리고 발로 차고 해서. 네, 그래서 뭐 저희 쉼터는 그래도 좀 평화롭게 좀 되고 있습니다. 알파가 있는 모양이네, 네네, 거기도. 아, 네. 전 이 정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를 좀 요청을 드렸더니, 첫 번째 곡을 싸이의 아버지를 좀 골라주셨어요. 그냥 아버지에 대한 뭐 기억이 있으신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고양이 아빠로서의 아버지가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의미였었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예. 저희 아버님이 저를 56세 낳으셨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그리고 저희 그 시골이 집성촌이거든요. 이씨 집성촌. 네. 이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하고 어떤 대화를 제대로 해보지 못했어요. 어른들한테 예의를 지켜야 되고 항상 저희가 또 족보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25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돌아가신 이후에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그리워지고 아버지와 대화를 못했던 이런 모습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이 노래를 듣는데 저희 아버지의 또 노래 같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생각 좀 날 겸 해서 제가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노래 듣습니다. 싸이의 아버지.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저 자식 밥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며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마. 위에서 짓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젠장. 그래도 참고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르지 내 품에서 뒹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어느새 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아빠는 바라는 것 딱 하나. 정직하고 건강한 착하나 이 바르나 이 다르나 바보는 잘할 테니 학교 외에 학원과에 다른 아빠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무엇이든지 다 해줘야 해. 고로 많이 벌어야 해. 니네 아빠한테 잘해. 아이들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얘기 나누고 보고 듣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남의 아빠와 비교. 더 좋은 것을 사주는 남의 아빠와 나를 비교. 갈수록 싸가지 없어지는 아이들과 바가지 만드는 안 사람의 등살에 외로워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여보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소.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산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함께 가주시오.
네, 고양이 아빠 우리 이성영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한번 현실적인 걸로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뭐 이렇게 돈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야 개인이 선택하셨으니까 뭐 이제 본인이 좋아서 담당하신다고 치고. 네. 근데 길고양이들한테 먹이 주는 문제는 네. 내가 혼자 좋아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말씀드렸듯이 길고양이들이 이제 막 아파트 단지 돌아다닐 때 걔네들이 나름대로 끼치는 해악들이 좀 있잖아요. 해악이라기 보기는 그러니까 길고양이를 모르시는 분들, 고양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일반적인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죄송한데 이제 저도 물론 몰라서 드리는 네. 말씀이지만,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 펼쳐놓는다든가, 네네. 남의 이제 물건을 가게 같은데 갖고 온다든가, 어떤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뭐 이제 제가 그런 면에서 해악이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건데, 어쨌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발정이 났을 때 애들 내는 소리들, 네네. 이런 것들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분들이 있으시죠. 예,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가끔 이제 그런 거 갖고 논쟁이 많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논쟁이 많이 붙고 분쟁도 많이 생기고 하죠. 예. 자, 그러니까 뭐 이런 나름대로, 그리고 또 고양이에 대해서 알레르기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지 마라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지금 아파트 단지에만 주고 계신 건가요? 아파트 단지에도 주고 주변 또 주택가나 학교 울타리 쪽에 네. 좀 주고 있습니다. 그 몇 군데 정도나 먹이를 주고 계세요? 저는 원래 주둔 데가 한 15군데 정도 됐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 사는 지역이 외국인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길고양이 밥을 주시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런 자리가 비니까 제가 찾아서 또 저한테 부탁하는 외국인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그런 자리 주다가 15군데 주다가 다시 이제 외국인들한테 넘겼어요. 예, 부부들한테 넘겨주고 해서 지금 저 주는 데는 5군데. 5군데. 네. 매일 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루에 한 번인가요? 하루에 2번씩 주고 있습니다. 2번씩. 아침에, 밤에. 그러니까 내가 못 주면은 걔네들은 굶어야 되는 거잖아, 어쨌든. 그렇죠. 나는 어디를 가지 못하고 그냥 매여 사네요, 거기에. 매어 살 수밖에 없고요. 또 그게 행복이에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아니, 하여튼 좋아요. 제가 행복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항의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충분히 있으시고요. 예. 저도 길고양이를 몰랐을 때는 누가 밥을 주면 왜 밥을 주지? 시끄럽게. 저 아이들 막 밤에 울잖아요. 발정소리에. 왜 저럴까? 저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뜯죠. 밤에 울죠. 또 아이들 영역 싸움을 한다고 막 네. 싸우죠. 이런 것 때문에 길고양이 밥 주시는 분들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아, 그렇게 해줘야 그런 것이 없어지니까. 네. 왜냐하면 길고양이 밥을 주면 제 시간에 주고 아이들이 이제 밥을 먹는 자리를 알잖아요. 네. 자기가 배부른데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를 뜯을 일이 없죠. 또 밥을 주시는 분들이 그냥 밥만 주시는 건 아니고요. 지금 안산시에서도 TNR이라고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어요. 네네.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인데요. 캣맘, 캣데디 분들이 아이들을 상태를 봐서 이 아이들을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제자리 방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발정기에 울음소리가 없어지잖아요. 네. 주민들한테 이득이 들어가는 거죠. 또 서열 싸움이 줄어들어요. 거기에서 소음 소리가 줄고 또 아파트에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봉투를 뜯는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개체 수가 늘질 않죠. 네. 애기 못 낳는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민원 또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길고양이 밥을 주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제가 처음에 선생님한테 드리려고 했던 질문 자체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 먹이를 주는 것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이런 것들인데,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반론을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한번 이제 부탁을 미리 드렸었는데, 네네. 지금 거의 이제 이거를 뭉뚱그려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좀 자세히 예, 좀 말씀드릴 수 하나씩 있는데,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길고양이에 대해 어떤 동물인가에 알아야 될 테고요. 길고양이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고양이를 길고양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길고양이는 아까 우리 그 진행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오래전서부터 사람과 함께 살아온 고양이고요.
이 고양이들, 길고양이, 도심 속에서 살아가는 길고양이도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사람과 이제 공존을 해야 되는 이웃이에요. 그래서 길고양이가 우리가 싫어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까 이제 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울음소리 싫어하시고, 또 쓰레기 봉투를 뜯는다, 이런 부분, 또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고양이 밥을 주려면 집에 데리고 가 키워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시대에서는, 지금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길고양이는 우리 이웃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 정신이고요. 또 우리 입법부, 국회의사당 내에도 길고양이 급식소가 있어요. 그것도 국회의원들하고 보좌관들이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고양이가 또 이익적인 부분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쥐, 병균을 퍼뜨릴 수 있는 게 쥐거든요. 대표적인 쥐가 고양이 오줌만으로 인해서 쥐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실내로 강남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몇 년 전에 길고양이 문제로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이주방사를 시켰어요. 네. 이주방사도 불법이지만 그렇게 길고양이 단지에 있는 길고양이들을 다 내쫓고 나니까 6개월 후서부터 쥐가 이제 출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다시 그 고양이를 들여놓기 시작한 거예요. 아파트에서. 그 다음서부터 그 아파트 주민들도 고양이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신 거죠. 그래서 고양이가 우리한테 해악을 끼치는 그런 동물은 아니고요. 또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에 보호를 받는 그런 개체예요. 그래서 국민 모두가 길고양이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또 지자체에서 그 길고양이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에 보면 지자체에서 하는 동물 정책에 국민들은 따라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길고양이라고 해서 해악을 끼치고 피해를 끼치는 동물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한테 이득을 주는 저거고요. 또 아까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러지 뭐 있다고 하셨는데 키우시는 분들은 알러지가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강아지는 털로 인해서 알러지가 발생이 되고요. 고양이는 침으로 인해서 알러지가 발생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셔서 대부분 고양이 털로 인해서 알러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길고양이로 인해서 알러지가 생길 이유는 없고요. 직접 만지기 전에는 그리고 뭐 전염병이 생길 수 있다, 전염병을 옮길 수 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길고양이로 인해서 병을 옮길 수 있는 건 리몸이라고 피부병 한 가지예요. 근데 이것도 길고양이를 접촉해서 만지고 해야만 옮는 병이고 그렇지 않고서는 뭐 길고양이 옮는 병은 없고요. 또 우리 편견들이 있으신 게 임산부들이 길고양이를 키우면서 톡스플리즈마라는 병이 있어요. 그 병을 옮길 수 있다 해서 뭐 유산이 되거나 뭐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길고양이로 인해서 그 병이 걸렸다는 통계는 한 건도 없고요. 왜 없냐면 종숙이거든요. 그 균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번질 수가 없는 자기 몸에만 가지고 있는 길고양이, 사람한테 번지지 않는 그런 거고 혹시라도 옮긴다고 하면 이 고양이 변을 통해서만 옮기는데 변이 사람 입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옮길 수 없는 거고요. 또 들어간다고 해도 옮기지 않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뭐 질병관리청이나 이런 쪽을 보면 통계를 보면 길고양이로 인해서 사람한테 전염병이 옮았다 이런 거는 한 건도 없어요. 네. 근데 그런 편견들을 아직까지 많이 가지고 계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이를 돌봐주고 그다음에 TNR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중성화 수술. 네, 중성화 수술은 국가에서 다 무료로 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국가에서 몇 프로, 30%, 지자체에서 30%, 뭐 또 그 경기도로 따지면 그렇게 해서 40% 지원해서 100%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길고양이 잡아가지고 네네. 이게 길고양이인데 TNR 해주십시오라고 갖다 주면은 바로 해준. 그렇게 해주시는데 길고양이라고 해서 아무나 수술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네네. 만약에 혹시 임신을 하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중성화 수술하면 안 되고요. 또 호흡기 질환이나 분해염 질환,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중성화 수술 시키면 아이들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캣맘 캣데디가 꼭 필요한 게 캣맘 캣데디 분들이 밥을 주시면서 길고양이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중성화 수술을 하여야 될 아이, 하지 말아야 될 아이를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아니, 이제 갑자기 그냥 사이드, 뭐 저같이 좀 약간 이렇게 그런 거 허점을 잘 이용하는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 집에서 키우는데 길고양이다. 그거는 불법이고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불법인데 그렇게 하실,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길고양이가 아닌 집에서 이제 그 가정묘를 키우시는 분들은 같은 고양이잖아요. 그러면 길고양이 애들한테 양보를 하시고 그 중성화 수술 본인들이 키우시는 고양이나 강아지들은 병원에 가서 예, 자비를 해서 하시는 게 좋죠.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방법밖에 없죠. 예. TNR을 무료로 해서 그래서 결국 개체수를 줄인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한마디 좀 드려야 예. 될까요? 중성화 수술이라고 해서 우리 국가에서 농림축산부하고 제가 2년 전에 미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곳에 가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담당자분들한테. 길고양이 중성화를 왜 하시는 거죠? 또 안산시청 동물보호팀하고 얘기할 때 또 다른 시도의 동물보호팀 분들하고 미팅을 할 때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왜 시행하는 겁니까? 했을 때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개체수 조절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중성화 수술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은 길고양이 아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병을 미리 예방하고 본인들 운명대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가 개체수 조절 또 민원 방지 이런 쪽인데 우리가 무조건 개체수 조절이라는 그런 조건으로서만 길고양이 중성화를 하다 보니까 중성화에서도 너무 잘못된 부분이 많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아픈 아이들도 무조건 잡아다가 중성화를 하고 그러니까 길고양이 중성화는 길고양이를 살리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인데 잘못되면 길고양이를 죽이는 살처분이 되는 중성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길고양이 상태도 살펴보고 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후에 후처치가 좀 미약하거든요. 남자아이들은 1박 2일 만에 방사, 여자아이들은 3박 4일 만에 방사인데 집에서 돌보는 아이들 보면 아시잖아요. 중성화하고 하루 만에 어떻게 그렇죠. 완쾌가 될 수 없어요. 최소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4일, 5일, 여자아이들은 보통 일주일에서 보름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되질 않으니까 방사를 하더라도 아이들을 계속 지켜보고 모니터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캣데디나 캣맘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중성화 수술하면은 목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씌워서 보통 집에 데리고 왔는데, 네네. 그럼, 길고양이들도 그렇게 중성화 수술을 한 다음에, 뭐, 이제, 돌봐주시는 분들이 잠깐 동안이라도 같이 데리고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사정이 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중성화 수술을 시키면은, 제가 쉼터에서 보통 데리고 있다가, 남자애들은 일주일 정도 후에 방사하고, 여자애들은 길게는 한 달까지 데리고 있다 방사를 할 때, 네카라, 씌우는 게 네카라라고 하거든요. 네카라를 씌우고 있는데, 네카라는 보통 아이들이 그루밍을 하니까, 수술 부위를 핥을 수 있어서 터질 수가 있으니까, 아물 때까지는 네카라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근데 일반적인 캣맘, 캣데디 분들은 사실 그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신 분들이 많죠. 네네. 가족들이 있고, 그렇죠. 집에 못 데려올 수 있고, 또 어떤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병원에서 1박 2일 입원을 하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3박 4일 입원 후에 방사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상태를 계속 봐주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거죠. 안산시의 이런, 특히 이 길고양이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뭐 돌봄이랄까? 이런, 이렇게 이제 직접 해보시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점수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안산시를 100점 만점으로 보면 솔직히 한 30점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동물보호팀이 두 분이 계세요. 작년까지는 동물정책, 동물보호팀이 한 팀에서 운영이 됐는데 네. 올해 그나마 동물정책팀이 생겼고 동물보호팀이 나눠졌어요. 그건 좋은데 우리 안산시가 웬만한 지자체에서는 큰 단위가 큰 시거든요. 네. 근데 팀장님, 주무관 두 분이서 하세요. 두 분이서 상록구, 단원구를 관할하기는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시의회 의장들 만나서 몇 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 동물 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공무원들이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안산시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이문근 시장님이나 뭐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동물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아직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뭐 워낙 안산시 재정이 빠듯한 상태에서 지금 있는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도 지금 뭐 돌아갈 게 없는데 어떻게 동물과 신경 쓰냐라고 하는 의식이 기본적으로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시든 어느 지자체든 마찬가지로 할 텐데요.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물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람보다야 당연히 뭐 그 차순위로 두겠지만 그래도 이 동물들로 인해서 우리 안산 시민들 또 힐링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테고요. 또 이런 만약에 누가 유기를 했어요. 유기가 아니고 이제 분실을 만약에 분실 뭐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찾아줘야 되잖아요, 아이들. 근데 이런 시스템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학대 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나빠질 수 있고 학대자들이 생겼을 때 또 어떤 범죄자들이 항상 그 강력 범죄자들을 보면 사람을 해치기 전에 동물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그런 실험을 하거나 그렇게 예행 연습을 했던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물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은 좀 책정을 해주고 또 거기에 맞는 인원은 배정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 예산 문제 말씀 주셨는데 이 캣맘 캣데디들을 위한 그래서 길고양이 먹이 비용 정도로 보조받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안산시는 없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길고양이를 위해서 사료를 지원해 주는 건 광명시 한 곳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경기도 내에서. 그래서 안산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더라도 최소 뭐 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좀 예산이 편성이 돼야겠죠. 지금 안산시에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길고양이 먹이 주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나 되실까요?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제가 예상할 때 우리 안산 상록구 단원구 합쳐서 한 1,500분, 뭐 한 1,500분에 한 2,500분, 3,000명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 많으시네요. 네, 많습니다. 네. 아니, 그분들의 따로 이렇게 무슨 공동체나 모임은 없는 건가요? 뭐 작게는 있어요. 어떤 뭐 저도 협회를 하지만 또 어떤 동네별로 또 모임도 있고요. 뭐 캣맘 협의회도 있고 그런 모임들이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정보도 얻고 또 어떤 우리가 시나 또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거는 또 저희가 제안도 하고 해서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렇게 모으기를 주셨을 때 아까 네. 이제 주민들의 항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적으로 그런 항의를 받으실 경우도 있잖아요. 받은 적 있죠. 저도. 지금은 이제 다 아셔서 특별히 안 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저는 남자다 보니까 대부분 저한테 뭐라고 안 하세요. 근데 우리 단지에 또 캣맘 분이 두 분이 계세요. 밥을 네네. 직접 주시는 분들. 이분들은 예전에 반대가 심할 때 우리 그 캣맘 분 중에 한 분은 폭행을 당한 적도 있어요. 아이고. 아파트 분한테. 근데 지금은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입대위 분들하고 대화해서 지금은 우리 아파트는 안산시에서 유일하게 저희 아파트가 그 지정돼서 밥자리 좀 편하게 밥을 주는 그런 아파트예요. 네. 야, 나름대로 이제 노력해 오신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되시는데 네. 제가 사는 곳만 해도 엄청난 반발이 있거든요. 그게.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네. 네, 한번 지금 주셨던 말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얘기를 해볼 만한 저희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니 지금 저희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깜짝깜짝 이제 놀래서 올라오는 민원 중에 하나는 특히 겨울 같을 때 차 밑에 있다가 모르고 시동 걸다가 다치고 하는 경우에 그거에 대한 처리 문제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그 먹이를 주는 캣맘들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먹이를 안 주는 아파트도 고양이는 있어요. 대래 그 지정해서 먹이를 주는 사료를 주는 그런 아파트는 그런 사건 사고가 생기지가 않죠. 네. 왜냐하면은 지정된 데서 밥을 먹고 지정된 데서 잠을 자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추우니까 차 본넷에 올라가고 또 엔진룸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엔진룸이 따뜻하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사고들이 생기는데 대래 아파트에서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줄고 저희 아파트 제가 얼마 전에 그 소장님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저희 아파트에 혹시 이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나요? 근데 한 번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의 전환일 수 있고,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 변화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네. 저도 오늘 선생님하고 방송하면서 많이 배우네요.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길고양이에 대한 저처럼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일반적인 편견 인식만 가지고 있었던 우리 시청자들한테 한번 당부의 말씀이랄까, 부탁의 말씀이랄까 한마디 주신다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동물이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공무원들이 원래 해야 될 일이에요. 중성화 수술도. 하지만 이거를 그분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캣맘, 캣데디 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그 주민분들, 시민분들이 길고양이 밥을 주시는 우리 캣맘, 캣데디를 보셨을 때 관심이 없으면 그냥 지나쳐 주시고 그분들한테 너무 고생이 많다. 당신들이 이렇게 해줘서 세상에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 같다 해서 그렇게 격려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는 게 사실은 가장 크거든요. 가장 큰 힘이고. 그러시겠네요. 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아까 길고양이가 동물로 보호되는 법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길고양이에 대한 학대는 법적인 처벌이 있겠네요, 그러면? 예, 길고양이를 학대해서 죽이거나 다치거나 죽이게 하는 경우 동물보호법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얼마 전에 법무부에서 양형 기준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동물을 학대해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나온 게 많았는데 이제는 양형 기준을 설정해서 될 수 있으면 아마 이제 감옥을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 학대는 범죄입니다. 네. 아니 그 정도로 강력하게 나라에서는 법으로 그거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있다면 그만큼 돌아다니고 있는 길고양이에 대한 더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처럼 우리 선생님처럼 분들이 이런 것들을 법의 어떤 허점들을 지금까지 메워오셨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네. 저 오늘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배우신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스튜디오에 오셔서 해주신 우리 선생님께 감사한 말씀 드리면서 네, 선생님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들로 다음에는 한번 고양이와 있었던 에피소드들로 한번 묶어서 얘기를 해주셔도 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언제든 불러만 주시면 나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이 부릅니다. 떠나지 마. 뭐라고 말을 하나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달래주나 울고 있는 나에게 그렇게 눈물 지며 내 마음 아프잖아 하고픈 말은 많은데 건넬 수가 없잖아 내 맘을 왜 몰라 사랑하고 있는데 맘도 몰라주고 어떻게 나를 사랑해 그대가 왜 떠나는가
그렇게 눈물 지며 내 마음 아프자